안녕하십니까, 아씨입니다. 오늘은 건설기계 기관 중에 자동차 부분에 해당하는 엔진 본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굴착기도 알려주세요 하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현재는 작업 장치 외에는 이론 범위가 같아요. 이 외에도 자동차 관련, 운전 관련 분야의 전반적인 내용은 자동차 공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뼈대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 건 제가 전달해드리는 내용이 자동차 전공하신 분들 또는 현장에 계신 분들께는 매우 기초적이고 당연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일반인 분들이나 초심자의 입장에서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출판사와 계약에 사인도 했고요.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현장에서의 직무와 관련된 공유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 도움되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따로 작업을 하는 작업장치 외에는 자동차로 봐도 무방하다고 했어요. 이 차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중에 셰시라고 하는 차대, 즉 사람으로 치면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전기장치가 따로 있고 몸통, 바디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기관 본체가 따로 있어요. 이 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은 바로 엔진입니다. 엔진의 작동으로 차량이 움직일 수 있어요. 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이 연료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열 에너지를 움직이는 동력 에너지로 바꿔주는 곳이 바로 엔진입니다. 이 엔진의 내부에서 태워요. 내부에서 연소시키는 기관이라고 해서 내연기관이라고도 하고요. 뜨거우니까 열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인 차량 하중의 15%가 엔진의 무게라고 합니다. 엔진. 이 아래쪽이 실린더 블록, 위쪽이 실린더 헤드고요. 먼저 주 운동을 하는 실린더 블록의 구성을 보면 실린더 부분, 우리말로는 기통, 즉 공기가 들어있는 통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4개면 4기통 엔진, 이게 6개면 6기통 엔진, 이런 식으로 개수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 실린더 블록은 엔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튼튼해야 되고 동시에 많은 부품을 장착하고 있어서 모양이 가공되기에도 좀 더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료로는 주철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알루미늄 합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쇳덩이가 들어있는데 얘는 피스톤이에요. 이 피스톤은 실린더 내부를 직선 왕복 운동해요. 이 피스톤과 연결되어 있는 커넥팅 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커넥팅, 연결되어 있는 로드, 막대기, 연결고리 역할이죠. 이 커넥팅 로드에는 작은 고리와 큰 고리가 있어요. 이 큰 고리를 지나가는 회오리 감자처럼 생긴 축이 있는데 이걸 크랭크 축이라고 해요. 자, 이제 합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1층에서는 크랭크 축이 회전 운동을 하고 있고 2층에서는 피스톤이 직선 왕복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실린더와 피스톤, 커넥팅 로드, 그리고 크랭크 축이 하고 있는 것을 주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세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이제 실린더 헤드. 머리 부분, 엔진 본체의 꼭대기죠. 이 헤드 부분에는 워터 재킷이라고 하는 냉각수가 들어가는 통로도 보이고요. 불꽃을 만드는 스파크 플러그 자리도 보입니다. 각종 입구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헤드가 실린더를 덮으면서 연료를 태우는 연소실을 만들어줘요. 또 중요한 게 여기도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양쪽에 밸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쪽, 하나는 공기를 내보내는 쪽. 흡기하고 배기하는 위치를 서로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얘네를 어떻게 움직이냐면 일단 밸브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리고 여기 기계적으로 장치를 해두었는데 이 동그라미에 뿔 달린 애를 캠이라고 하고요.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죠. 얘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여기를 밀어줘서 밸브 여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는 스프링이 있어서 얘가 위에서 밀 때는 밀려서 압축됐다가 탄성이 있고 펴지려고 하는 성질에 의해서 밸브를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는 것은 캠, 닫는 것은 스프링이죠. 이렇게 열고 닫히는 세트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아까 주 운동으로 직선 왕복 운동과 회전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저는 회전 운동과 직선 운동 중에서 뭐가 먼저였을까 궁금했었는데 엔진이 처음부터 스스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장치인 시동장치로 시동을 먼저 걸어줘서 일단 회전 운동을 먼저 해주고 이에 따라 피스톤이 움직이게 되고 이 피스톤의 운동으로 인한 4행정 사이클을 거치면서 다시 엔진 스스로가 회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 4행정 1사이클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저는 처음에 행정이라는 단어가 행정실? 내가 일하는 그 행정실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사무를 한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운동이나 기계에서 쓰이는 용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가다 행, 길 정자를 써서 간 길, 간 거리,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하고요. 피스톤이 실린더 안에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움직이는 이 동작 자체를 얘기할 때도 있고 또는 그렇게 간 거리를 뜻해요. 자, 그럼 4행정 4가지 어떤 동작을 거치는지 한번 볼게요. 디젤 연료를 쓰는 엔진 기준으로 첫 번째,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주사기가 액체를 빨아당기듯이 공기가 실린더 내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흡입 행정이라고 해요. 두 번째, 다시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공기를 빠르게 압축하고 공기의 온도는 400에서 700도 정도가 됩니다. 이걸 압축 행정이라고 하고요. 이 압축 행정 끝에 연료를 분사해줘요. 이때 말 그대로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 피스톤을 땅 밀어주는 폭발 행정이 일어나고요. 세 번째 폭발 행정이죠. 네 번째로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다 타버린 연소가스가 배기되는 배기 행정이 일어납니다. 이걸 밸브 기준으로 한 번 더 보면 흡기 밸브 열고 주사기로 빨아들이는 원리로 공기를 흡입, 밸브는 열림, 닫힘. 이제 양쪽 밸브 다 막혀있고 압축, 밸브는 닫힘, 닫힘. 폭발도 다 막혀있는 상태에서 폭발, 닫힘, 닫힘. 배기 밸브가 열리는 상태로 연소가스가 배기, 닫힘, 열림. 이것을 4가지 행정을 거쳐서 한 사이클이 완료된다고 해서 4행정 1사이클 엔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는 이 4행정 1사이클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 휘발유, LPG, 4행정 1사이클 엔진. 자, 그러면 이 4행정에서 피스톤이 몇 번 왔다 갔다 할까요? 1번, 2번, 3번, 4번. 4번 왔다 갔다 하고요. 4행정이니까. 그리고 이 피스톤이 이동한 길이도 행정, 스트로크라고 한다고 했죠. 자, 여기도 볼게요. 4행정 할 동안 크랭크 축은 총 몇 회전 할까요? 흡입 반바퀴, 압축 반바퀴, 폭발 반바퀴, 배기 반바퀴. 총 2바퀴죠. 크랭크 축이 총 몇 바퀴 돌아야지 한 사이클이 완료된다? 2회전이죠. 크랭크 축이 2회전 할 때 하나의 사이클이 완료가 된다. 360도가 2번이니까 720도죠. 크랭크 축이 720도 회전을 하면 4행정 1사이클이 완료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캠축은 몇 회전 할까요? 각각 4행정 중에 한 번씩만 열면 되니까 360도 한 바퀴죠. 이 캔과 크랭크 축을 벨트 풀리나 체인으로 연결해서 같이 돌아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회전 비율을 혹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크랭크 축이 2번 돌 때 캠은 한 번만 돌아도 된다고 해서 크랭크 2, 캠 1. 회전 비율은 크랭크 2대 캠 1, 2대 1입니다. 차를 설명할 때는 몇 cc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하죠. 이것은 엔진 실린더의 부피를 뜻하는 배기량의 단위이고요.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높아지면 엔진의 힘은 세지고 속력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만큼 엔진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연비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연비는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엔진의 기술력으로 연비를 높일 수도 있어요. 엔진의 주 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운전자예요. 운전자의 가속 의지로 엑셀레이터를 더 세게 밟으면 엔진에 더 많은 공기 주입이 되면서 크랭크 축이 좀 더 빠르게 돌면서 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이 분당 회전하는 수 Revolutions per minute RPM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4행정의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과정에서 폭발할 때의 에너지, 커넥팅 로드에 땅 가해지는 에너지를 토크라고 해요. 이 토크는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마력은 영어로는 horsepower, HP를 쓰기도 하지만 독일어를 더 많이 쓴다고 해요. Pferdestärke 줄임말 PS를 더 많이 쓰고요. 말이 1분 동안 마찰을 끄는 것을 측정해서 1마력 삼은 것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엔진이 단위시간당 한 2를 뜻하는데 제가 70kg이 안 돼요. 마력은 75kg의 무게를 1초 동안 1m 들어 올리면
1마력이에요. 그러니까 마력이 높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차량의 최고 속력과 최대 성능에 영향을 미쳐요. PS/rpm을 써서 차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70 PS/6000rpm이라면 가속도가 최대로 붙어서 빠르게 달릴 때 엔진이 1분 동안 6000번 회전하고 최고 출력은 270마력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최고 출력이 높다는 것은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토크는 힘의 크기로 회전시키려는 힘, RPM은 프랭크 축에 회전하는 횟수자 속도고요. 여기서 속도는 차량 속도가 아닌 엔진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마력은 일할 수 있는 양을 뜻해요. 제가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발 구르는 것, 이것을 토크라고 생각하고요. 이때 바퀴가 굴러가는 속도와 회전수를 RPM, 우리가 그 자전거를 타고 총 일할 수 있는 체력, 일할 수 있는 체력을 마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동차 정보를 찾아보면 엔진 사양에 IVWF 이런 알파벳이 적혀 있는데요. 자동차 매니아가 아닌 이상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이 부분은 실린더가 어떤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붙여진 거예요. I타입이나 L타입은 수직으로 뻗어진 직렬 엔진, V타입은 모양대로 V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 W타입도 알파벳 모양처럼 실린더가 배치, F는 플랫의 약자로 평평하게 배치된 엔진이에요. 실린더 수가 늘어날수록 일반적인 I나 L형 대신 V나 W로 가게 되는데 V나 W는 좀 더 눕혀서 각도를 주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낮아져요. 이 실린더의 수가 늘어날수록 엔진의 성능과 정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승용차용으로 적당하지만 생산 가격 자체가 높아져서 어느 정도 고급 승용차 모델에 적용되고 있어요. 그랜저, 에쿠스, 포르쉐 등이 있고요. 간혹 각도가 180도로 뻗어 있는 엔진이 있는데 권투하는 모양 같아서 박서 타입 또는 V가 누워있는 형태라서 V 플랫형이라고도 부릅니다. 포르쉐, 카레라 등이 있어요. W타입은 보통 실린더 수 12개 이상으로 실린더 수가 많아지면 엔진에서 높은 에너지가 출력되는데 비싼 만큼 성능도 좋지만 제조하기 까다로운 만큼 가격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고가의 대형 세단이나 스포츠카에 사용되거나 제조사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 제작되는 의도가 있어서 소수의 고가 모델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기계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 자동차 엔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엔진에 대해 좀 더 이해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누르면 구독하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뀨!